예를 들어서 봐봐요. 아마존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좋으면 물건을 많이 산대. 그런 데이터가 아마존에 있대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저는 대한수면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규이고요. 한림대학교 이비인후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찍 자, 이제, 네, 옆에 네. 계신 분. 저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나 홍보이사 됐으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뭐.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3월 19일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매년 우리가 세계 수면의 날을 정해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석훈 교수님과 함께 수면의 날을 홍보하고자 일반인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잘 알리기 위해서 궁금한 것만 특별히 나는 의사다 채널을 통해서만 독점으로 오! 온리 아! 여기서만 지금 야! 방금 Right now!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19일은 세계 수면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는 의사다와 대한수면학회가 3회에 걸쳐서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인싸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수면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가 대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치료를 약물적 치료, 비약물적 치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쓰거나 약을 안 쓰거나 물론 이제 수술적인 기법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근데 이제 약을 안 쓰는 거는 그럼 뭐냐? 약을 안 쓰는 건 보통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주로 가죠. 예를 들어서 살을 빼야 되는데 음식 조절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게 이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이제 비약물적 치료가 되는데. 그런 걸 통칭해서 정신과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같이 해결을 해서 이제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인지행동 치료가 사실 앱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동안. 뭐 살 빼면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앱으로 많이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 앱이 우리가 치료제로 의료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검증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검증을 받은 그런 디지털 앱을 디지털 치료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단순히 취미 활동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하고 약품하고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A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디지털 앱을 일단 현재로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진짜 수많은 많죠.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허가를 받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앱들은 사실 허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디지털 앱이 아직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들은 검증을 아직 거치지 못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뭐 논문이 나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FDA, 뭐 우리나라 치면 식약청 이런 데서 정식으로 검증을 받고 이 치료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검증이 돼서 판매를 허가받는 그런 과정을 거친 디지털 앱은 아직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증을 받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거는 검증받지 않은 걸 너가 썼어. 문제가 돼도 네 책임이야. 근데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디지털로 뭔가 치료를 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 싶거든요. 저희 집 애들이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게 닌텐도 링피트예요. 맨날 그거 해요. 이제 그게 레벨이 올라가요. 많이 할수록. 레벨이 막 레벨 1, 2, 3 막 지금은 뭐 레벨 99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올라갈수록 운동이 어려운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막 플랭크 이런 거 나오는데 진짜요? 잘못하다가 허리 다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 화면 모니터 보고 따라하는데 비슷한 동작만 해도 클리어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근육을 쓰지 않고 정확한 자세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근육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닌텐도 링핑 타다 내가 다쳤어. 닌텐도가 책임져? 안 지지.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도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앱에 가지고 잘못 따라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을 우리가 처방을 할 때 그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가 처방은 의사가 할 거냐 회사가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지만 환자가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요. 검증을 받고 정식 시판이 되고 급여 체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정부 혹은 처방한 의사 이런 쪽에서 책임을 지고 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걸로 가겠죠. 불면증을 앓는 분에게 디지털 치료제 이 어플 같은 거를 이제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어플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뭐 알람을 주면 일어나서 그걸 확인하면 뭐 포인트가 쌓여 있고 뭐 그다음에 10시부터 뭐 11시까지 이 시간에는 산책을 하세요. 이런 게 뜨면 이제 그걸 수행하면 또 포인트가 쌓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 변화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그 이제 포인트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렇게 행동 방식으로 이끌어온 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앱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의사들이 약을 처방한 것처럼 디지털 치료를 처방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를 준다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의료 체계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 포인트를 누가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의 핵심은 수능도와 동기부여가 얼마나 잘 되게 만드느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가? 잘 찍었는데 정답을 맞추네. 근데 아까 김동규 쌤이 약이라고 하기에 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일반 약 뭐 전문약이 있는 것처럼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치료제도 좀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아직 디지털 치료제의 정의라든지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침들이 조금씩 이제 정립이 되고 있지만 아직 확립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류되고 이런 체계도 아직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냥 확실한 거는 검증이 되면 이제 그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아직 치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개발했을 때 돈이 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돼야 돼. 돈이 돼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실컷 개발했는데 많이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개발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검증을 해서 치료 단계로 넘길 거냐 그렇지. 아니면 그냥 앱에서 그냥 팔 거냐 그렇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치료제로까지 가지 않고 그냥 활용하는 수준에서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그거를 대기업이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아마존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우리 고객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 그럼 물건을 더 많이 산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기분이 좋으면 물건을 많이 산대. 그런 데이터가 아마존에 있대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고객들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아침 7시에 알람을 했어. 근데 보통 우리가 알람 소리 딱 울리면 일어나잖아. 그러지 않고 알람이 울리기 한 20분 전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450 주파수대 그 파장에 빛이 쫙 씌워져. 그러면 서서히 내 몸 안에 이 콜티졸이 자극이 되면서 멜라토닌이 서프레션 되면서 각성이 살짝 되면서 딱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깨지면 기분이 상쾌하잖아. 일어났는데 막 졸리고 멍하고 띵하고 그러면 커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개운해. 잘 잤어. 기분 좋은데 오늘 좀 하나 사볼까? 마침 핸드폰을 봤는데 아마존에서 오늘 뭘 세일을 한대. 또 뭐가 딱 날라왔네? 쿠폰이? 30% 할인 쿠폰. 예,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아마존의 그 알렉사라는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가 아마존 고객의 미국 데이터예요. 70%가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 알렉사에서 알람을 맞춰놓으면은 그 알람이 울리기 한 20-30분 전에 그런 파장의 빛을 쫙 머리맡에서 쐬어주는 그런 것도 지금 아마존은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상업적인 상업적인 단계에서만 단계죠. 머무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디지털 치료제? 하고서 검색을 그 단어로 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을 수는 없겠네요. 그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하는 권한은 일단 의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졸피뎀 검색은 되지만 살 수는 없는 것처럼 검색은 하실 수 있지만 처방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 교수님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 재택 치료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격리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보면 지금 요양병원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외래 와야 되는데 못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많은데 좀 그런 환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약을 쓰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면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대두가 되느냐. 결국 접근성 문제입니다. 김동균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그러면은 이게 병원에 접근을 잘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충분히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 하나는 접근은 되지만 매일매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뭔가 체크가 필요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그럴 때가 주로 대상이 되겠죠. 지금 최근에 계속 샘디 계열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타겟들이 약간 정신과적 영역이 좀 큽니다. 불면증이라든지 네, 우울증이라든지 중독 문제 알코올. 네, 비만, 뭐 이런 혈당 조절, 뭐 이런 측면에서 뭔가 행동 변화를 좀 야기를 해서 내 몸의 건강적인 요소가 좋아지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살 빼려면 식단 조절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쉽지 않아서. 근데 뭐 심지어 약도 복용하고 이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불면증이 제 전공이니까 불면증을 예를 들면 잠을 못 자서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은 보통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하죠.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약을 쓰지 않고 비약물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분이 약을 써야 될 분인지 약을 안 쓰고 해결이 가능한 분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할 역할이고 근데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행동 변화가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낮에 눕지 마세요라고 얘기 그냥 하는 거 하고 내가 17시간을 활동해야 7시간을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 뭐 낮에 눕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러면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7시간을 자려고 그러면 17시간 활동해야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7시간의 잠을 위해서는 17시간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약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체계화하고 정립해서 잘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만드는 건데 예전에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마 그럼 더 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는 메시지는 더 하고 싶게 만든대요 원래. 양치질을 할래 말래 물어보는 것보다 너 초콜릿 맛 치약을 쓸래 딸기맛 치약 쓸래라고 물어보는 게 거기는 기본적으로 기본 양치를 한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제 같은 말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능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장점이 이제 쌍방향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방을 하고 나면 환자가 일주일 동안 그 약을 드셨는지 어쩐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지털 치료 앱은 대부분 의사용 모니터링 장비들이 다 같이 이제 포함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처방한 A라는 환자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환자 가서 저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 잘 안 나름 열심히 됐어요. 했는데 그래서 봤는데 봅시다. 1시에 누우셨네요. 뭐. 하루에 13시간밖에 활동을 안 하시니 이게 됩니까? 환자가 또 싫어했어요. 아니 이게 저희가 이게 수면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마음이 찝찝한 게 있어요. 그런 거 뭐냐면 얘기해줘.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수면의 적이 핸드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네. 근데 핸드폰을 봐야 되잖아. 그러네. 아이패드를 봐야 되잖아. 디지털 치료제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게임하면 어떡하지? 그것만 보다 게임 정도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주식까지 봐. 주식에서 파란색 뜬 거 보고서 이제 또 슬퍼지는 거죠. 아유 잘라고 했는데 코인도 봐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 어떡해요? 우울증 더 생겨. 대한수면학회하고 디지털 치료제, 특히 수면과 관련된 그쪽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수면 관련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이런 거 개발하고 싶다. 뭐 저는 이제 불면증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잠을 어떻게 하면 약을 쓰지 않고 자게 만드느냐가 제 주 관심사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용에 좀 한계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떻게 직관적으로 할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팁을 그냥 조금만 공개를 하면 드디어 나온다. 네네. 아까 제가 7시간을 자기 위해서는 17시간을 활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자야
잠이 잘 수가 있구나를 이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UX UI를 구현을 하고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금 개발을 좀 이러면 안 돼보다는 이렇게 해라. 이게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측면. 동규 쌤은 혹시?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이제 제 동료들과 같이 뭐 조그만한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몰랐는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또 댓글 달리고 있어요 지금. KFDA, 아무도 몰라. K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KFC 승인. 2022년 CES 다녀왔습니다. 오. FDA 곧 받아내겠습니다. 대선 나가시나요?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깜씨는 혹시 생각한 컨셉 있어요? 저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수면학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